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기행가사, 연행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행가라고 하면요, 앞서 배웠던 우리 일동장유가라는 그 작품에서는 그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왔던 그 김인겸이 통신사로 갔다 왔던 김인겸이 그 일본에서 보고 느꼈던 뭐 문물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청나라를 다녀온 홍순학이라는 사람이 그 청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주로 적은 기행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는 이제 시조 형태가 확장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구로 보면 시조가 3장 6구, 6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3924구로 된 장편 기행가사라고 했죠. 상당히 길죠. 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자신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바들을 쭉 적어나가는 글이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종의 왕비를 책정한 일로 고종 3년에 청나라 사신으로 보낸 행차에 바로 청나라 사신으로 보낸 행차에 홍순왕이 서장관으로 다녀온 경험을 노래한 작품. 서장관이라면 뭐 기록하는 그런 서기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어, 서술 내용이 풍부하며 치밀한 관찰력으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순 한글로 기록하여 서민 계층의 독자를 겨냥한 것이 바로 조선 후기 가사의 한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행가사, 장편가사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묘사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요.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판적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왜 뭐가 비판적이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반청의 감정, 청나라에 대한 좀 뭔가 좀 적대적 감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반청 사상이 좀 배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청나라의 습속, 뭐 의복이나 제도, 문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낮춰보는, 좀 이렇게 얕보는 듯한 그런 태도들이 좀 중간중간 드러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법과 대구법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중국 고사나 한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치밀한 관찰을 통한 객관적인 묘사가 되었고 의태어를 통한 생동감이 확보됐다라고 할 수 있죠. 가사기 때문에 3, 4조의 사안보 연속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제는 청나라의 문물 제도 풍습에 대한 견문과 감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의라면 일동장유가 함께 대표적인 조선 후기 기행가사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본문 학습, 이제 본문의 내용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이 다 실린 건 아니에요. 3924구가 다 실리려면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부분만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첫 지문 부분에서는요, 이제 그 청나라로 떠나는 그 장면과 나라를 떠나는 그 작가의 어떤 감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죠. 하월 초칠일에 하 5월 여름이죠. 여름 하자를 썼고요. 하 5월 초칠일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뭐 5월 초일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연도로 얘기하면 1866년 5월 7일이 되는 겁니다. 하 5월 초칠일에 도강 날짜 정하였네. 강을 건너는 날짜 정하였네. 이제 그 청나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그쪽 건너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널 날짜를 정하였네. 박물을 점검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가지고 갈 물건들을 점검하고 여행 장비를 수습하여 압록강병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압록강병에 이르니 송객정이 여기로구나. 자, 여기에 보시면 압록강변, 송객정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행가사다 보니까 여정이 드러나 있다. 압록강변에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구나. 의주부연 나와 앉고 다담상 차려놓고 의주부윤, 부윤은 종이품 문간의 외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이품의 그 직품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고 다담상을 차려놓고 손님 접대 음식으로 차린 상이죠. 삼사신을 전별할세, 세사신을 전별, 이별하는데 이별할 때 처창키도 그지없다. 자, 여기 보면 처창키도 그지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몹시 애달프고 구슬프다. 몹시 구슬프고 애달품. 나라를 아무래도 떠나 이제 청나라로 가게 되면 적어도 몇 달은 그 나라를 떠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막상 나라를 떠나려니까 그게 마음이 좀 구슬프고 애달프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 정서 표현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일배 부일배 서로 한자 권고하니 일배 한 잔 한 잔 또 한 잔 서로 앉아 권고하니 서로 앉아 권하고 상사별곡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상사별곡은 조선 12가사 12가사 중에 하나로 남녀간의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애틋하고 슬픈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한 곡조 듣기조차 차마 듣기 어려울 정도로 아 이제 청나라로 떠나는 그 감회가 슬프고 쓸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여기서부터 이게 서사 부분인데요. 서사 1에 송객정에서의 전별연과 나라를 떠나는 그 마음이 드러났다. 송객정에서의 전별연, 사신들을 떠나보내는 환송회죠. 환송회, 전별연. 서사 1은 송객정에서의 전별연과 나라를 떠나는 마음이 드러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좀 가보죠. 나로 가시면 이제 여기는 서사 2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장계 봉한 후에 떨떠리고 일어나서 장계를 봉한 후에 거만하게 뽐내며 일어나서 자, 떨떠리고 라는 말이 있죠. 사신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신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 떨떠리고 일어나 거만하게 뽐내며 일어나 거국지에 그음 없이여 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마음 끝이 없어 억제하기 어려운 중 거국지회라는 말은 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 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심정 끝이 없어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꽃눈물이 심해를 돕는구나. 여기서 홍상은 붉은 치마란 뜻인데요. 이 붉은 치마는 좀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거죠. 붉은 치마인데 이건 곧 대유법이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대유법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붉은 치마 꽃눈물을 심해를 돕는도다. 여인의 꽃다운 눈물이 마음의 회포, 마음의 심해를 더돕는구나. 유긴교 물러놓으니 장독교 등대하고 유긴교를 물려놓으니 장독교를 대령하고 유긴교는 6사람이 매는 가마를 물려놓고 장독교 뒤는 벽처럼 되고 양옆은 창이고 뚜껑은 지붕처럼 된 가마를 얘기해요. 장독교 가마를 대령하고 가마라고 보시면 돼요. 장독교라는 거. 이것도 가마인데 6사람이 매는 뚜껑 없는 가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뚜껑 없는 가마를 물러내고 뚜껑이 이제 지붕이 있는 가마를 대령하니 공형 급창 물러나니 마두서자뿐이로다. 공형과 급창이 물러나니 그 종들이에요. 조선시대 그 과을 관리들 관아의 어떤 사내종 그런 사람들이 물러나니 마두서자뿐이로다. 마두와 서자, 그 마두는 역마를 맡아보던 일을 하던 사람이고요. 서자는 각 역에서 일을 하던 벼슬아치들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강을 건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렵소선 배를 저 점점 멀리 떠서 가니라고 하죠. 자그마한 배를 저 멀리 떠서 가니 푸른 봉 첩첩하고 나를 보고 즐기는 듯. 푸른 봉우리를 첩첩하여 나를 보고 즐기는 듯 배구는 요요하고 광색이 참담하다. 이 마지막 부분 있죠. 여기서 나라를 떠나는 쓸쓸한 감회가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떠나는 쓸쓸한 감회가 드러났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역시 서사 2번째 내용으로 환송객들의 전송과 이제 강을 건너는 거죠. 환송객들의 전송과 건널 도자의 물강자죠. 강을 건넘 도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사 2까지 봤고요. 자, 이제 본사 1으로 넘어갈게요. 녹창주호 여염들은 오색이 영롱하고 녹색 창과 붉은 문의 여염집,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여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여염들은 오색이 영롱하고 넘어갈게요. 화사찰한 시정들은 만물이 번화하다. 화려한 집과 난간의 시가지는 만물이 번화하다. 집집의 호인들은 길에 구경 나와 구경하니. 자, 집집마다 호인들이라는 건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죠.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이제 호인들의 외양과 생활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자,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만주인들의 그 모습, 청나라인들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 부분은. 집집의 호인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외국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신기한 거죠.
조선의 사신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청나라인들을 보여주는 거다. 의복이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랍도다. 의복이 괴려하여, 괴이하여, 이상하여 처음 보기 놀랍도다. 처음 보기 좀 이상한 것 같다. 자, 이 부분은요. 의복이 괴려하다란 말하죠. 이상하고. 이치에 맞지 않아 온덩치 않은. 그래서 여기선 좀 문화적인 충격을 느낀 거예요. 조선의 우리 의복이나 복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옷 복식을 보고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좀 이런 부분들에서 놀랍다라고 해서 화자의 그 문화적인 충격이 드러나 있는 거죠. 화자의 문화적인 충격과 이질감이라는 건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우리 문화와는 너무나 많이 다른 부분들에 놀란 거죠. 머리는 앞을 깎아 뒤히만 따하 느리쳐서라고 하죠.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따 내려서 여러분들 왜 이제 뭐 그 중국의 뭐 소림사나 무술 보면 머리 빡빡 깎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뒤에 머리만 남겨놓고 이렇게 머리를 따서 내리는 경우 있죠. 우리가 뭐 영화 옛날에 중국 유명한 영화 중에 황비용이라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황비용 머리를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빡빡 깎고 뒤쪽만 머리를 남겨놓고 머리를 따 내리는 거죠. 자. 청나라 남자들의 머리 형태인 그 변발을 묘사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따내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바로 청나라 남자들의 머리 형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청나라 남자들의 머리, 이런 머리를 변발이라고 하죠. 그 머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당사실로 당기하고 말액이를 눌렀으며 라고 하죠. 당사실로 댕기를 들이고 말액이로 눌렀었으며 라고 하고요. 1년 361일 양치 한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이여 손톱은 다섯이라. 자,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되는데 1년 365일 양치 한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이여 손톱은 다섯이라. 이 부분에서는요. 호인들의 좀 생활 문화에 대해서 화자의 경멸적인 시선, 좀 우리가 훨씬 낫지 않냐, 중국 애들 좀 더럽다, 청나라 애들 너무너무 더럽다, 이런 어떤 화자의 경멸적 시선과 민족적 우월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화자의 그런 어떤 경멸적 시선, 그러면서 민족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이빨은 황금이요 손톱은 다섯이라 라고 하는데, 이빨은 너무 안 닦아서 누래가지고 황금 같고 손톱은 다섯이라. 매우 불결한 위생 상태를 과장과 해악을 통해 익살스럽게 표현했죠. 이게 과장과 해악을 통해 좀 익살스럽게 표현이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에서는 과장과 해악이 사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이빨은 뭐뭐요, 손톱은 다섯이라 라고 했으니까 대구법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은유법이나 은유 비유했죠. 황금의 이빨을. 그 다음에 손톱은 다섯이다, 엄청 길다라는 거. 과장도 쓰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어적인 표현. 진짜 뭐 황금이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더러운 걸, 누런 걸 이제 일부러 좋게 표현을 한 거죠. 반어적인 표현도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빛 저고리는 깃없이 지었으되, 검은빛 저고리는 깃없이 만들었는데 옷걸음은 아니 달고 단추를 달아 입었으며 아청바지 반물 속것 허리띠로 눌러매고 검푸른 바지와 남빛 속옷을 허리띠로 눌러매고 두 다리 행전 모양 타오구라 이름하여, 두 다리의 행전 같은 것을 타오구라 이름하여. 행전이라는 거는 이제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에서 무릎까지 대어매는 그 물건을 얘기를 하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청나라인들, 호인들의 그 옷차림을 객관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어요. 어디까지가 그러냐면요. 검은빛 저고리는부터 보면 여기까지 쓸갑이라 이 부분까지가 자, 호인, 청나라인들이죠. 호인들의 청나라인들의 옷차림을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했고요. 작가의 세밀하면서도 치밀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세밀하고 치밀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목의 오금까지, 여기 보면 회목의 오금까지 회미하게 들이싸고, 발목에서 오금까지 가뿐하게 들이끼우고, 깃없은 청두루막 단초가 여러 해요. 깃없는 푸른 두루막이 단추가 여러 개요. 좁은 삶에 손등 덮어 손이 겨우 드나들고, 좁은 소매가 좁아서 손등은 덮어 겨우 손이 드나들고, 두루막 배자 위에
배자이며 무릎 위에 쓸갑이라. 두루마기 위에 덧조걸이 있고 무릎 위에 쓸갑이라. 쓸갑은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 위에 입던 옷을 이야기를 해요. 뜻풀이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써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방대 옥불이 담배 넣은 주머니에 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호인들의 흡연, 담배 피는 풍습을 얘기하는 건데요. 곰방대와 옥불이, 옥물불이, 담배 넣는 주머니에 부시까지 켜서 들고, 부싯돌까지 껴서 들고, 뒷짐지기 버릇이라. 뒷짐을 지는 것이 버릇이라. 사람마다 그 모양이 천만인이 한 빛이라. 사람마다 그 모양이 천만 사람이 한 모습같이 다 똑같다. 담배 피는 모습에서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래서 호인들의 흡연 풍속, 흡연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요. 사데인 온다 하고, 사데인은 이제 여기에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소국 사람, 작은 나라 사람들이 온다 하고 저희끼리 지적이며 저희들끼리 수군수군 되며 라고 하죠. 저희끼리 지적이며 라고 하는 부분, 저희끼리 수군수군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청나라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기도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에 대해 얕잡아 보는 시각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끼리 지적이면 저희끼리 쑥닥쑥닥하면 저희끼리 뭐라고 쑥닥쑥닥 한다 이게 별로 안 좋게 바라보는 거죠. 이걸 필자는.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에 대해 얕잡아 보는 시각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무엇이라 인사하나, 무엇이라고 인사하지만 한마디도 모르겠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청나라 말이니까 조선 말과 다르니까 언어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언어 소통이 안 됨. 되지 않는 거죠. 말이 다르니까. 자, 거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조선인들에 대한 호인들의 반응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계집년들 볼만하다. 계집년이라는 건 지금은 그 당시는 평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모습이죠. 여자들의 모습은 볼만하다. 앞부분에는 이제 남자들의 옷차림이라든가 흡연 풍속 이런 걸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여자들의 어떤 그 복식, 청나라 여인들의 외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계집년들 볼만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옥수, 아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냥 저 표지 좋게 떨쳐 있고,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이게 본사 2 부분인데요. 아까 이 부분 본사 1은 정리를 안 했는데 다시 해드릴게요. 요 본사 2 부분은 청나라 여인들의 외양과 옷차림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 여인들의 외양과 옷차림. 계집년들 볼만하다. 그 모양은 어떻느냐. 여자들의 모습은 볼만하다. 그 모양은 어떻더냐. 머리만 치거실러. 가림자는 아니타고 머리를 위로 치켜 올려 가르마는 아니타고 라고 하죠. 뒤통수 모아다가 맵시 있게 수식하고 뒤통수에 머리를 모아서 맵시 있게 휴식 꾸미고 휴식하고 란 말은 꾸미고 오색으로 만든 꽃은 사면으로 꽂았으며 오색 5가지 색깔을 아름답게 만든 꽃은 사면에 모든 이 사면의 머리에다 꽂았으며 도화분 단장하여 반취한 모양같이 복숭아빛의 붉은빛으로 단장해서 마치 반쯤 취한 모양같이 볼을 발그스레하게 한다는 거죠. 불그러 고운 태도 아미를 다스리고 불그스레한 고운 모습 눈썹 치장도 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암이라고 해서 눈썹이 나왔고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은 머리 얘기했었죠. 머리 얘기하다가 암이 이제 그 눈썹 모양을 하고요. 눈썹을 다스리고 살작을 고이 끼고 붓으로 그렸으니 살작은 귀밑머리를 얘기해요. 귀밑머리, 귀 밑에 머리를 살짝 고이 끼고 귀밑머리 고이 끼고 붓으로 그렸으니 입술 아래 연집빛은 단순히 불명하고 입술 아래 연집빛은 붉은 입술, 단순이란 말은 붉은 입술이죠. 붉은 입술, 붉을 단자에 입술 순자죠. 붉은 입술이 분명하고 귓방을 두른 구녕 귀여골이 달았으며 귓방을 뚫은 구멍에 귀고리를 달았으며 귓방으로 해서 귀. 그래서 지금 머리, 눈썹, 귀밑머리, 입술, 귓방울, 귀, 귓볼에 이제
구멍을 뚫은. 지금도 여러분들 뭐 여인들은 이렇게 귀걸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그 청나라 여인들의 그 외양과 옷차림에 대한 얘기들이 표현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달았으며 의복을 볼짝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의복이라고 해서 옷차림이죠, 옷차림. 옷차림을 볼짝시면 사나이 제도로 돼 남자의 옷차림과 비슷하대. 다홍빛 바지에다 푸른빛 저고리, 다홍빛 바지에 푸른빛 저고리를 입고 연도색 두루마기 발등까지 길게 지어 연두색의 두루마기 발등까지 길게 지어 목도리며 수구 끝동 화문으로 순을 놓고 목도리며 소매 끝동을 수구라는 말은 소매의 끝동을 화문으로 화문이란 건 꽃무늬로 수를 놓고 품 너르고 삼에 널러 풍신 좋게 떨쳐 있고 품이 크기가 넓고 소매가 넓어 여유 있게 떨쳐 입었으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아까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청나라 여인들의 그 외양 모습으로 청나라 여인들의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죠. 왜? 머리에서 눈썹, 눈썹에서 살찔, 귀밑머리, 단순 붉은 입술, 귓방울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위에 한 둘레 다섯 줄은요. 요건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청나라 여인들의. 자, 이제 지문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사 3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본사 3. 본사 3 부분에서는 여인들의 장신구와 발맥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인의 장신구와 발맥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옥수의 금지환은 옥과 같은 손에 금지환, 금반지는 외짝만 넓적하고 한짝만 넓적하고 손목에 낀 옷고리는 굵게 사려 둥글구나. 손톱을 길게 길러 한치만큼 길렀으며 발맵시 볼짝시면 발모씨를 발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수당여를 수놓은 당해를 신었으며 청연한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으나 당연한 발이 작아 두지침 되는 것을. 청나라 여자들은 발이 커서 남자 발 같은데 당나라 여인들의 발은 두지침이 되는 것을. 요거는 이제 대구법이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단으로 꼭동이고 신 뒤축에 굽을 달아 윗뚝비뚝 가는 모양 넘어질까 위태하다. 그 중국의 전족 풍속이라 그래서 여성들의 발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아서 발을 크지 못하게 하는 한족 특유의 풍습을 지금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전족제도. 발을 일부러 묶어 놓고 잘 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웃지 마라, 그렇다고 비웃지 마라, 명나라 끼친데도.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비웃지 마라, 명나라 끼친데도라고 하는데, 적의 집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저 여인의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요, 물론 그 밑줄 그은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의 전체는 명나라를 높이고 청나라를 멸시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그 어떤 제도나 풍습은 좀 높게 평가하고 높이 사면서 청나라의 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의식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할 텐데 여인들의 발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같지만 당나라 여자는 발이 작아 두지침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당나라라는 건 이제 한족, 여기 당여라는 말은 한족 여인. 한족의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명나라 여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게 명나라에서 끼쳐진 제도다, 영향을 준 제도다라고 해서 이런 건 오히려 본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면 볼 것 있다라고 하면서 청나라 여인들이 발이 큰 거를 좀 무시하고요. 명나라의 제도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청나라를 멸시하는. 그래서 이런 걸 친명 반청 사상, 명나라엔 친하고 청나라는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상이 반영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본사 1 부분을 정리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서사 2까지 정리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사인데요.
본사 1인데요, 참. 이 본사 1 부분에서는 호인들의 외양과 생활 모습을 얘기한 거죠. 호인, 청나라인들의 외양과 생활 모습을 언급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연행가 약간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복습하셔서 정리도 좀 잘 하시고요. 문제를 통해서도 좀 더 복습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